예. 제가 발표 드릴 거는 GA 활용론입니다. 근데 GA 활용론에 앞서서 제 주변 지인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되게 친한 지인인데 이제 그 지인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카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해줄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 봤습니다. 최초에 들어갔던 건 4월 초반에 갔었던 거고,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는 이틀 전에 데이터를 한번 캡처를 해본 겁니다. 그럼 그 1위부터 3위 정도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어떤 선물을 해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4월 8일, 15일, 22일, 29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흐름이 초등학생 가방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21세기 킥보드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얘가 등장을 했을까? 하고 21세기 킥보드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완구들이 막 나오죠. 제가 발표한 날이 5월 2일인데 확인해보니까 이제 5월은 가정의 날,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의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이 검색 결과에 보시면은 구이지만 카네이션 만들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재 시간은 모든 그 사용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활동되는 모든 기록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정보들이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유출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현상이 있거나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단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측정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시스템에 적용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 이 말은 현재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그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데이터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숫자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저희가 그 다음 행세를 할 수 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 웨스트에서 올해 초부터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코리아빌드, 코베, 인디코, 케이펙,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VR, 그리고 맨지 페스타.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상에 보시면 굉장히 많죠. 2019년에 42개 행사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도표에 있는 그 10월 이후에 있는 행사 중 일부는 전시장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시 주최자로서의 몇 세 이상이라는 입장에 있고 저희가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주최자와 행사와 참가업체, 그 참관객 크게 4가지 요소로 진행이 묶여져 있죠. 그리고 IT 부서에서는 작년도 12월부터 오늘 오픈된 F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행사, 그리고 주최자, 참가업체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사이드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시작하면 항상 모객이 얼마나 됐느냐, 입장 현황이 얼마나 됐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참관객이라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저희가 전환 목표를 삼고 있는 사전 등록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죠. FMS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 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요청을 하면 IT 부서든 뭐 현업 부서든 마케팅 부서든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홈페이지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을까? 매번 행사가 임박이 되면 홈페이지를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 잘 만들 수 있고 과연 그 홈페이지 어떤 내용을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즈 페스타라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맨즈 페스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선은 맨즈 페스타 행사에서 주는 어감이 있죠.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별로는. 그리고 세 가지 주제. 슈퍼카, 그루밍, 그리고 완구. 세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돈이나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대로 따지면 45세에서 60대 정도의 남성. 그리고 그루밍 같은 경우는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년의 남성. 그리고 완구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연령대의 남성. 이런 부분이 타겟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타겟팅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기타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고민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아마 홈페이지에 담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그리고 방문대의 연령대와 성별, 거주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접속 디바이스별로 모바일, 태블릿에 비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쭉 나열을 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결과를 얘기하려면 예측이나 추측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GA입니다. GA를 통면 방문자, 그리고 유입 채널, 그리고 방문해서의 그 참관 방문자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전 등록일의 전환, 이런 부분의 수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과 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는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G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실시간, 잠재 고객, 그리고 획득, 행동, 전환 이런 각각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GA는 외부에서 이제 강좌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강좌에 대한 차시가 20일 정도, 그러니까 20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차시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동안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서 위주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 보고서입니다. 잠재 고객 보고서는 어떤 방문자가 저희 쪽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지의 기본적인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신규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션이라 하면 사용자가 특정 시간 동안에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의 세션으로 잡고요. 그 30분 동안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 페이지를 조회를 하면 한 세션당 페이지를 조회한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한 3, 4개의 페이지를 둘러보고 나갔다면 이 사람은 사이트에서 3페이지를 본 거고 이 체류한 시간이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잠재 고객 보고서에 있는 활성 사용자 보고서입니다. 활성 사용자 보고서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1일, 7일, 15일, 30일 특정 기간 내에 순수하게 들어온 방문자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나 저희가 마케팅이나 바이럴을 진행을 했을 때 재방문으로 또는 신규 방문으로 얼마나 유입됐는지 이런 부분을 기간을 특정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인구 통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G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어드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 통계 및 관심 분야 보고서 사용 이런 것들 활성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 이후에도
개발자를 통해서 사이트에 기타적인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을 해야 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은 일반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자의 성별이나 연령이나 관심 분야를 알 수 없지만 이 보고서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더블 클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더블 클릭은 2003년도에 시작된 서비스고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익명의 사용자들이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가입하는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 또는 배너를 클릭하거나 구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들이 남긴 데이터에 근거하여 성별, 연령,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한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서 왼즈 페이스타 같은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찾아오는지 여성이 많이 찾아오는지 연령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 데이터입니다. 행동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방문을 많이 하는지 재방문을 많이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공개 지역별 데이터입니다. 지금 제가 캡처한 화면은 저희 행사에 지정되어 있는 GA를 활용했다면 저희가 좀 더 근접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세팅이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미국의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행사들을 했다면 대한민국 한반도의 광역 도시별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데이터입니다. 기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접속한 사용자가 홈페이지 접속을 할 때 어떤 운영체제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접속하는 운영체제에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해상도라던가 특정 웹 표준 코딩을 위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보고서입니다. 모바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는 방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문하는지 아니면 태블릿, 데스크톱 등 다른 기기를 통해서 방문하는지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해상도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컨텐츠를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획득 보고서입니다. 앞단에 보여줬던 부분은 상단에 보시면 잠재 고객 보고서라는 큰 그룹핑 안에 있는 보고서들이고요.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획득 부분입니다. 획득이라는 것은 저희 사이트에 외부에서 접속이 됐을 때 어떤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유입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굉장히 다양한 소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뭐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도 마케팅을 제공하는 측에서 제공해주는 대행사에서 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툴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직접적인 매체, 뭐 예를 들면 유튜브가 어디서 많이 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얼마나 그로 인해서 바이럴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그 매체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혜를 통해서 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했던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획득 보고서 중에 소스 매체 보고서입니다. 소스라 하면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검색 엔진, 도메인, 트래픽이 발생한 그런 유입한 상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체라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됐던 이 트래픽의 출처가 known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사이트 URL을 통해서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퍼럴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검색을 통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오르가닉 같은 경우는 요 known과 약간 유사 개념인데 자연 검색이라고 해서 know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known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즐겨찾기를 통해서
과거에 검색 저장되어 있던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 그게 논이고요. 오가닉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 엔진이나 특정 통합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C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료로 페이드 서치라고도 하는데 유료로 키워드를 집행을 하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배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대부분 광고가 있죠. 그런 디스플레이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소셜 같은 경우 유튜브나 페이스북, 기타 카카오 스토리 이런 소셜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각각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건수 및 이 건수 이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전 등록까지 얼마나 전환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보고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각각에 있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 매체 하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웹사이트, 이런 채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클릭했을 때 얼마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같은 경우는 앞단에 설명드렸던 제휴 중에 사이트 단위로 특정 사이트에서 얼마나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저희가 배너 광고라던가 특정 마케팅을 집행해야 될 사이트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DDN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어드센스 계정을 연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애드워즈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고가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광고에 대한 성과라던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적인 추적,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까지 전달해줬다가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사전 등록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행동보고서입니다. 행동보고서는 앞단에 잠재 고객이 획득 과정을 통해 사이트에 들어오고요. 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트에서 존재하는 컨텐츠에서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행동보고서 중에 하나인 모든 페이지는 방문자들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방문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명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 내 페이지를 20개, 30개 만들었을 때 이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면 사실 의미 없는 페이지죠. 아무도 찾지 않는 페이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이벤트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 페이지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대한 조회수가 더 높다면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동보고서의 방문 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앞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모든 페이지라고 되어 있었고 여긴 방문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GE에서 지금 가이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보여지는 보고서는 한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 방문 페이지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방문 페이지는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개별 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사이트로 유입했을 때 최초의 페이지, 이런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E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볼 때 영문 버전으로 번안해서 보라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각각 보고서에 보여주는 수치라던가 이 타이틀이 영문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공지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검색 보고서입니다. 사이트 검색 보고서는 저희 사이트에 방문자가 들어와서 사이트 내에 있는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사이트 내의 컨텐츠를 찾거나 도출되어 있는 검색 결과 중에 클릭을 하고 진행한 페이지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관심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벤트 보고서입니다. 앞단에 설명드렸던 거는 사용자들의 이동의 관점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라면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브로셔라던가 신청서 또 어떤 클릭,
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용자의 클릭 행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 들어와서 어떤 자료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 있는 자료를 얼마나 클릭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성과로서 계속 가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부분은 전환 보고서 부분입니다. 전환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홈페이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전시라는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온라인 홍보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가 가장 유익한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시장에 참관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용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는 참가 업체, 참가 기업한테 이런 행사가, 우리가 제공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겠죠. 궁극적으로 전환이라는 보고서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사전 등록이라 하면, 모객이라 하면 여기에 방문자들이 방문을 해서 궁극적으로 사전 등록을 해야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런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 회원가입, 그리고 사전 등록, 웹사이트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전환 보고서 중에 이제 목표 개요 보고서입니다. 목표 개요 보고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이트에서 설정했던 개별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 목표를 선택을 했을 때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진행률이라는 건수, 또는 한 건에 저희들이 부여되는 가치가 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목표 전환을 통해서 얼마의 가치를 저희가 지금 성과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보고서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사전 등록 같은 경우는 일회적으로 정보를 받고 사전 등록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베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방문자들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상품을 검색하실 것이며, 상품을 검색하고 난 이후에 장바구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사전 등록보다는 단계에 걸쳐져 있는 목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별의 목표를 전자상거래 보고서를 통해서 1단계부터 뭐 4단계까지 목표를 적용하고 각각 단계별 얼마나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자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다채널 유입 경로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단의 획득 과정과 채널 과정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보고서를 믹싱하여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를 같이 통찰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메세이상에서 집행하고 있는 맨즈 페스타 광고를 봤어요. 맨즈 페스타가 남성들한테 이러이러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클릭하고 저희 사이트에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사전 등록까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전환이 성공한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는 다채널 유입 경로 보고서에는 A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왔다 라고 유입 경로와 목표 전환까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하고 있는 콘텐츠도 최종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던 경험이 있다면, 여기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해서 복수권에 대한 그런 경유했던 모든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혹은 소셜, 다이렉트, 페이드 서치, 디스플레이 광고,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환까지 일어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100% 이해를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캠퍼스가 끝나고 마케팅 부서 그리고 IT 부서 중심으로 각각의 보고서에서 스터디를 해서 저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서 상세한 QA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있는 보고서는 단순하게 구글의 계정에 가입을 하고 GA의 각각의 보고서를 본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GA의 간단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A 스크립트를 사이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개발자 또는 마케터가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글 계정을 만들고 GA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홈페이지마다 정보를 상호작용하기 위한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다운로드를 저희 홈페이지에 적용을 하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1번, 2번, 3번의 과정은 이미 저희 회사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설명드릴 4번부터 8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정확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100%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번까지 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홈페이지에 어쨌든 추적을 위한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문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 GA 서버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달된 데이터들은 매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보고서는 앞단에 제가 화면 캡처해서 보여줬던 그런 보고서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구 통계라던가 기타 다른 보고서를 봤을 때 개발자와 마케터가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추가적인 코드를 웹사이트에 심어 놓으면 추가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앞단에 보고드렸던 25개 정도의 보고서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메세이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가 앞단에 보였던 그런 보고서들을 다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마케팅을 마케팅 자료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비용이라던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자리 갖기를 희망하면서 한 가지 요청의 건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링크를 통해서 마케팅 팀하고 한번 공유를 할 건데요. 각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밑으로 게재를 할 거고요. 이미 발급되어 있는 GA 코드라든가 구글 계정을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